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설트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할 건가는 오늘도 안타깝게도 에펙이 아닌 시네마4D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사진을 띄워 볼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바람개비가 보일 겁니다. 즉, 오늘은 밴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밴드와 클로너라는 기능을 같이 한번 배워볼 예정이에요. 뭐 지금까지는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 완전한 기초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부터는 조금씩이나마 이제 임팩트들, 여기 있는 각종 임팩트들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밴드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밴드 기능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휘게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오브젝트를 휘게 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들이, 자,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면 분할이 조금씩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면 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밴드 기능을 사용하시면 그 기능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면 분할이라는 것을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린더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온 상태에서 밴드, 즉 파란색 임팩트죠. 자, 잠시만요. 줌, 잇. 자, 이렇게 파란색 임팩트입니다. 파란색 임팩트는 하위 객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보다 아래에 넣으셔야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밴드 설정창을 보시면 사이즈와 모드, 스트렝스, 앵글 부분이 있을 건데, 저희가 오늘 건들 부분은 사이즈와 스트렝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밴드를 기본적으로 만드셔서 적용을 하시면 보시다시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밴드 값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브젝트가 제대로 휘지 않고 직선 방향으로 해서 그냥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 한 90도만 꺾어 볼게요. 자, 90도만 꺾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대로 꺾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오브젝트의 면 분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이게 세로축으로는 면이 분할이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지만 가로축의 면 분할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접히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저기 하이 세그먼트라고 해서 여기 세로축, 즉 가로축이죠. 가로축 면을 이제 분할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의 숫자를 약 2로 한번 해볼게요. 2로 올려버리시면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서 여기 접히는 부분이 생기므로 밴드 기능이 조금이나마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렇게 면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원하는 형태대로 면 분할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밴드 값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오늘은 사이즈와 스트렝스 부분밖에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사이즈는 말 그대로 오브젝트의 크기라기보다는 밴드라는 임팩트가 적용되는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즉, 예를 들어 여기 세로축이 예를 들어 100cm라고, 세로축을 100cm로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100cm로 줄이신 다음 제가 이렇게 밴드를 위치를 위로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밴드 임팩트가 있는 그 부위만 이런 식으로 밴드 값이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즉, 사이즈는 밴드 임팩트가 적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앵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밴드가 적용되는 각도를 좀 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앵글은 생각보다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적응되신 분들은 밴드를 그 앵글을 이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각도를 미리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꺾은 다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앵글을 잘 쓰지는 않아요. 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밴드를 설명한다고 벌써 5분이나 써버렸네요. 자, 5분이나 써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밴드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빠르게 됐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제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 펜틀 쪽에서 스타를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스타를 가지고 오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별 모양으로 라인이 하나 가지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곳에서 스타 오브젝트 쪽에 설정창에 보시면 가장 네 번째 부분에 포인트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의 포인트를 3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3으로 바꾸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3개의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바꾸셨으면 단축키 C를 눌러서 폴리고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폴리고나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점툴을 점툴을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자, 점툴을 클릭해서 컨트롤 A를 눌러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세 방향의 꼭지점을 제외하고 필요 없는 점이 3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점은 선택을 하셔서 딜리트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보시다시피 정삼각형이긴 하지만 그냥 대충 봤을 때는 뭔가 정삼각형 같은 느낌이 잘 들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 초등학생 때 이제 바람개비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있는 끝점이나 요 위에 있는 끝점이 요 옆에 점과 붙여서 약간 날개처럼 윙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가로축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현재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축을 Shift를 눌러서 한 100cm 정도만 좀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링 파일을 눌러서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게 해주신 다음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보시면 엑시스, 즉 중심축, 오브젝트의 중심축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키가 있을 겁니다. 엑시스를 활성화해 주신 다음 이 꼭지점에다가 중심축을 고쳐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체를 하신 후 월드축의 중심에 오게 꼭지점이 월드축의 중심에 오게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제가 위치를 다 옮겨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윙을 만들고 밴드와 이제 오그라프에 있는 요 클로너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윙, 즉 날개를 만들 건데 그 날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심축을 미리 설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할 경우 오브젝트가 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중심축을 설정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의 기본적인 틀을 다 잡으셨다면 여기 위에서 임팩트 중에 익스트루드 임팩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스타를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보시다시피 굉장히 처음에는 Z축으로 20cm만큼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 크기를 1cm로 확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왜 1cm로 줄였냐면 여러분들 그 색종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종이는 두 개가 없잖아요. 자, 그런 다음 캡스로 가서 양쪽을 다 필드 캡을 설정을 해주신 후 레디우스를 전부 다 1cm로 해서 아주 얇게 두께가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요 앞면과 여기 뒷면에 이제 면 분리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면 분리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면 분리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앞선 밴드 기능을 먼저 설명드리고 했을 때 다 기억나시겠죠? 면 분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브젝트는 휘지가 않는다는 거 제대로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곳에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거냐면 면 분할을 하는 방법은 여기 익스크루드 오브젝트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타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ngon이라고 해서 노곤이라고 하죠. 노곤 즉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뜰 거예요. 즉 노곤 하나, 그리고 트라이앵글 하나,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기능 하나 이렇게 쓸 건데 요 기능들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트라이앵글은 즉 삼각형을 뜻하는 거고요. 그 아래 Q로 시작하는 기능은 사각형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고는 말 그대로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근데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씩 사용해 보는 게 낫겠죠? 먼저 트라이앵글을 선택을 하시면 삼각형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당장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바꾸어도 아무런 표시가 뜨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뜨지 않는 대신에 아래쪽에 보시면 타입 바로 아래에 레귤러 그리드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회색빛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다가 이 기능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기능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로 가까이 가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서 면 분리가 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근데 삼각형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밴드 기능을 썼을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 아래 부분에 또 숫자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을 건데 이 숫자는 이 사각형의 크기를 뜻하는 겁니다. 사각형의 크기. 자,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 크기가 현재는 너무 크죠. 자, 그래서 이 크기를 4cm로 조금 줄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4cm로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밴드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밴드를 기능을 가지고 오시고 보시다시피 밴드는 처음에 기능을 가지고 오시면 X축 방향으로 제가 회전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 툴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90도로 한번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X축 방향을 이렇게 꺾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젠 제대로 되었죠. 자, 제대로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 밴드라는 기능이 하위 개체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보다 아래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 익스크루드가 기능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밴드를 아래에다가 넣어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간단합니다. 이 익스크루드로 저희가 뺀 오브젝트를 그룹화를 해주세요. 그룹 오브젝트로 그룹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그룹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밴드를 익스크루드 아래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치 하위 개체에 들어간 것처럼 인식이 돼서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 180도를 넣어서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꺾었더니 일단 휘는 것 자체는 제대로 잘 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면 부분들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았을 때 가운데 면들은 제대로 정리가 되었지만 요 끝에 선들 있죠? 끝에 부분의 면들은 정리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끝에 부분의 면들도 정리를 조금 시켜줘야 돼요. 그럼 그 정리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요 익스크루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익스크루드에서는 말 그대로 면을 생성을 해준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의 끝부분들, 라인이 시작되는 부분이 끝부분들을 정리를 해준 것은 저희가 만들었던 스타라고 되어 있는 이 폴리곤, 라인 폴리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떤 걸 하면 되냐면 여기 이제 설정창에 가보시면 액티비티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서브 디바이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디바이드로 바꾸시면 보시다시피 면 정리가 깔끔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런 식으로 조금 어색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서버 디바이드로 바꾸시면 설정창 부분이 맨 밑에 맥시멈 랭스라고 해서 저희가 면 분리할 때 그 크기가 5cm라고 돼서 처음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면은 여기를 4cm로 조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이 4cm로 적용을 해주시면 적당하게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적당하게 면 분리를 정리를 해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밴드를 다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80도로. 자, 이렇게 180도로 적용을 해보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완벽하게 이렇게 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뭘 먼저 해줄 거냐면 밴드로 근데 휘긴 휘었는데 보시면 바람개비 같은 경우에는 요 끝점과 끝점이 거리가 너무 넓으면 안 돼요. 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X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여기 X축 숫자를 0으로 한번 확 줄여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래도 좀 좁아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세로축 길이를 줄여볼 거예요. 세로축 길이는 여러분들이 감각에 맞춰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시면서 맞추는 게 좋아요. 이 세로축을 조절하는 이유는 밴드의 기능이 요 사각형의 풀로 차지하고 있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 작아지면서 여기 위에 부분만 접히게, 오브젝트의 위에 부분만 접히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색종이 같은 거, 색종이나 A4 용지를 가지고 오셔서 가운데 부분만 선을 딱 그어서 접어버리면 딱 그 부분만 세게 잡혀버리죠. 나머지 양쪽 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펼쳐져 있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적당하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확 줄어서 이렇게 접혀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이제는 밴드의 위치, 요 임팩트의 위치를 조금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보시다시피 현재는 임팩트가 오브젝트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깝게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90, X축을 마이너스 90 정도로 일단 꺾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꺾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밴드라는 임팩트가 이 오브젝트 전부 다 포함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여러분들 종이접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 위에 점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요 옆점에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처럼 밴드가 휘면 안 되고 약간 다르게 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 Y축의 위치도 한 90 정도 똑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려보시면 보시다시피 밴드가 여기 위에 부분만 적용이 돼서 이렇게 약간만 접혀버리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안 되시는, 이게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축을 이용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이 축이 이곳에 이제 붙게 하려면 로테이션을 이번엔 돌려주셔야 돼요. 즉 밴드의 각도를 이런 식으로 틀어주는 겁니다. 즉 이 상태에서 밴드를 한 50도 정도로 꺾었더니 적당하게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적당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각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자, 밴드에 보시면 50도로가 처음에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뭐 한 48, 한 47, 47 정도 하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라인이 맞는 것 같네요. 47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바람개비를 만들 때 쓸 날개, 윙이 간단하게 완성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윙이라고 해서 이름을 미리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저희가 오늘 처음 배운다기보다는 처음 쓰는 임팩트 중 하나인 모그라프에서 있는 임팩트입니다. 자, 모그라프에 가시면 클로너라고 되어 있는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클로너라는 임팩트가 있는데 이 임팩트는 어떨 때 쓰는 기능의 임팩트냐면 저희가 만든 오브젝트, 즉 모델링 파일을 여러 개로 복사를 할 때 조금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은 마찬가지로 딱 봤을 때 녹색깔 임팩트죠. 즉 상위 개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오브젝트를 클로너 아래에다가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한 대로 오브젝트가 이렇게 3개로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클로너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브젝트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부분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임팩트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설정창이 이렇게 뜨게 될 건데요. 여기에 이 창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쓰게 될 거냐면 여기 클로너 오브젝트에서 모드 쪽에 가시면 라이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라이너에서 레디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얼이라고 된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오브젝트가 원형으로 해서 복사가 됩니다. 원형을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복사가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거기서 카운트 부분을 보시면 5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5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디우스는 50이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오브젝트 한 개가 복사가 총 이렇게 5개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아래 있는 레디우스의 50cm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여기 중심축, 월드축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가 있는 거리, 살짝 떨어져 있죠? 이 거리가 50cm라는 겁니다. 즉 어떤지 아시겠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제가 할 것은 이 카운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일단 8개로 조금 더 많아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디우스를 살살살살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살살살살 이렇게 줄이면서 딱 줄이다 보니까 한 14 정도 하니까 딱 맞게 이렇게 줄여지게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딱 맞게 줄었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줄으셨으면 그 아래에 있는 요 2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래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낫겠죠? 먼저 스타트 앵글과 엔드 앵글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여기 아래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뭐라고 하지? X축을 잠시만요. 여기 X축을 기준으로 해서 360도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 각도가 180도라면 이 각도가 180도라면 이렇게 180도만큼만 회전을 해서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360도로 그대로 쓰셔야 저희가 바람개비 형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애니메이션, 바람개비 애니메이션을 걸 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즉 월드축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각도를 조절을 하면서 뱅글뱅글 도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다 됐으면 이제 기본적인 바람개비의 형태가 다 완성이 되었을 건데요. 그런 다음 이곳에 중앙에 있는 바람개비에서 보시면 여기 중앙에 있는 점과 기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충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린더를 하나 가지고 오신 다음 플러스 Z축으로 바꿔주시고 레디우스 크기를 10cm로 좀 줄여줍니다. 뭐 조금 작다고 느끼신 분은 한 15 정도로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하이 세그멘트 부분을 2cm로 확 줄여주시고 이렇게 Z축을 이용을 해서 요 길이, 요 위치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요 필트, 요 캡스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필트를 체크를 하셔서 약간 동그랗게 라운딩을 주시면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따라 갑자기 카톡이 많이 오네요. 광고 카톡이. 자, 그런 다음 다시 실린더를 하나 그 다음에 기둥용 실린더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용은 실린더를 이 부분 라이너는 10cm로 하도록 하고 길이를 500cm로 확 늘리도록 할게요. 그러신 다음 Y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차피 보는 화면은 이렇게 되는 화면이기 때문에 기둥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시면 클로너와 저희가 이제 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바람개비가 다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색깔을 넣는 거겠죠? 색깔을 넣는 건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뭐 색깔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색깔이 엄연히 이렇게 다릅니다. 맞죠? 자, 이렇게 색깔이 매트리얼을 각각 다르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들어가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트리얼을 하나 만드시고요. 색깔을 넣을 거니까 간단하게 일단 주황색 하나 만들도록 하고요. 복사를 해서 주황색보다는 진한 빨간색 계열로 하나를 해서 이렇게 2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윙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윙에다가 이렇게 넣었더니 보시다시피 그냥 단색으로 해서 모든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아까 본 사진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스크립트 기능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트리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처 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아래쪽에 보시면 매트리얼 네임과
아래 셀렉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즉 셀렉션 이 부분이 약간 명령어를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컬러면 컬러를 영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컬러의 영어는 C로 시작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로 영어를 C를 한번 적으신 다음 숫자 1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앞면에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그 다음 다른 색깔을 가지고 오셔서 적용을 하신 다음 이번에는 대문자로 C2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뒷면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가랜더를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색깔을 각각 다르게 넣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아시겠지만 요 색깔들을 저희가 이 오브젝트 파일을 폴리곤화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 선택해서 저희가 넣고 싶은 부분만 면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색깔을 넣게 되지만 이렇게 폴리곤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색깔 넣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색깔을 넣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넣어보고 싶다고 하시면 일단 다른 색깔을 넣을 색깔을 일단 두 가지를 매트리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요 윙을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 저희가 방금 다른 색깔 만든 매트리얼을 교체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프로그램 자체가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한 단계 거쳐서 이렇게 한 칸씩 거쳐서 색깔을 넣는 걸로 바꿔줍니다. 자동으로. 자, 그러시면 이제 렌더링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색깔을 넣은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이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들이 생겨났을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여기 밴드 있죠? 저희가 밴드의 요 각도 부분을 조금씩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고쳐가시면서 수정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각도 부분들을 여러 번 수정을 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수정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 번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금방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이나 디스코드 그리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는 이번에는 에펙 강의를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